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의 시황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힌트를 찾아보는 오프 더 마켓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투자전략팀의 황산해 연구원이고요. 네, 제 옆에 계신 분은 네, 안녕하세요. 기업분석팀 전채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네, 바로 이제 멘트를 준비했는데 틀려버립니다. 긴장을 좀 많이 하신 아, 그러게요. 아닌가요? 분명히 준비했을 땐 잘 됐었는데. 네, 네, 요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제가 트럼프의 트윗을, X죠, 이제. 그쵸. 트럼프의 SNS를 본다고 진짜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었어요. 보니까는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로 올린 SNS가 100개가 넘는다더라고요. 정책 홍보성 SNS만. 아주, 죽겠습니다. 네. 어쩐지 이제 눈 아래가 좀 많이 어두워지신 것 같긴 하다. 네, 오늘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참 트럼프 때문에 너무 변동성이 많았었는데, 네, 한 주간에도 이제 재원 씨의 해외 주식 계좌는 괜찮았나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아마 좀 할 얘기가 많지 않을까. 좀 마음이 좀 아픈 한 주였기 때문에 같이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계좌가 괜찮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번 한 주 내내 이제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왜 떨어졌냐? 이거는 왜 오르고 이거 왜 떨어지냐? 왜 내 거만 떨어지냐? 네. 한번 대체 이렇게 언제 오르냐.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모르겠지만 그런 힌트를 좀 찾아보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지원 씨. 네. 자, 6월 지난주 목요일 시황부터 한번 보면은 이날 이제 미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좀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 내내 이제 트럼프의 관세 이슈 또는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그런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컸었는데 일단 당장 이제 3월 6일 증시를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경기나 관세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는 모습 보이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견조한 모습 보였고 또 트럼프도 또 이날은 그래도 좀 캐나다, 멕시코향 관세에 대한 이슈를 좀 완화적으로 가져가는 모습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도 전반 크게 막 안 좋은 시그널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제 3월 6일은 나쁘지 않았다.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괜찮았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봤을 때 ISM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 ADP 그 민간 고용 지수도 그렇고 좀 하락하는 거를 좀 보여줬었는데 이제 여기 연준 베이지북에서는 경제 활동이 소폭 확장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체 이 연준 베이지북이 뭔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혹시 베이지북이 뭔가요? 이 연준 베이지북을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겠는데 연준 베이지북은 경기 지표 같은 그런 정량적인 지표는 아니고요. 이제 미 연준에서 연에 한 8번 정도 이제 발간하는 이제 경기 동향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보고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왜 베이지북이라 불리냐면은 표지가 베이지 색깔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베이지북이고 이게 1970년대는 이게 빨간색이라 가지고 그때 레드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베이지북이라서 이제 이게 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베이지북. 네, 그래서 그 베이지북을 보시면은 이제 꽤나 좀 정성적인 분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집계가 되냐면은 미국에 총 12개의 지역 연은이 있잖아요. 세인트 루이스나 댈러스 연은이 있는데 각각의 연은에서 그 지역의 경제 전문가나 시장 전문가 또는 기업단에서 이제 서베이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의 현재 경기가 어떤가에 대한 좀 코멘트를 많이 받아서요. 그래서 숫자로 수치가 몇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늘 6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비 지출에 대한 경계 요인으로 가격 민감도를 지목했다. 이런 정성적인 판단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장 플레이를 이제 감각적이나 정성적으로 가져가는 또는 이제 연준이 그런 정량적인 데이터 외에 어떤 걸 볼까라는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보고서도 보는 거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맨 끝에 서머리 부분만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채원 씨한테 숙제를 한번
다음 주는 한번 질문을 잘못한 것 같은데. 숙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도 되고? 매우 깁니다. 네. 이게 12개의 연은에 대한 뭐 물가에서부터 다양한 섹터에 대한 코멘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막 그렇게까지 막 너무 기진 않고요. 적당히 긴 그런 느낌. 주임님은 다 챙겨 보시나요? 저도 한 번 읽고 이제 써머리. 써머리만 보는 걸로 하고 있는데 요새는 좀 많이 읽는 게 전반적으로 저도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연준이 어떤 기준선에서 좀 시장을 보고 있느냐, 경제를 보고 있는가에 대한 힌트를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빠르게 가 보면은 이제 7일 시황인데요. 이날에는 또 전날과 다르게 하락 마감하는 양상을 좀 보였죠. 그렇죠. 이제 이날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이슈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챌린저 감원 보고서가 이제 급증을 하면서 약간의 시장에 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확산되는 모습 보였었고 그런 한 불안감 때문에 좀 기술주 중심으로 빠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나스닥 급락이 나온 이번 주에서 처음으로 나온 시점이니까는 이제 그때부터 좀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시작된 시점이지 않나. 네. 저의 계좌도 같이 슬프게도 눈물을 맞습니다. 그렇죠. 흘리기 시작했던. 그래서 이날에 이제 CME 패드워치 여기 CME 패드워치상 3월 첫 인하 확률이 12%까지 상승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이제 이틀 전 5일쯤에는 한 5월에 이제 인하 확률이 43%까지 상승했다고 이제 코멘트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인하 확률이 그러니까 금리가 첫 인하하는 확률이 당겨진 것은 어떤 의미를 혹시 담고 있는 걸까요? 이게 이 부분이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CME는 공기업이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이 아니라 CME 기업에서 이제 인하 확률이라 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시장에 베팅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확률을 기반으로 이렇게 오를 것이다, 금리가 내릴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연준의 움직임은 이런 움직임이다. 그 모니터링 지표로 보시면 좋긴 해요. 왜냐하면 이 확률을 계산하는데 기반이 되는 것이 이제 너무 또 디테일하게 가면 그러니까는 선물 가격과 그 연방 기금 선물 가격을 이제 중심으로 이런 확률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런 가격의 움직임으로 이제 확률을 추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망을 주는 그러한 확률이기보다는 현재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확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기반한 어떠한 전망이나 판단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또 내일 뭐 또한 지표가 빠지거나 오르면은 거기에 따라 맞춰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정도의 판단으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지표입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시황 쓸 때 뭐 인하 확률 아니면 인상 확률이라 썼다가 요즘에는 가로치고 뭐 베팅 아니면은 기대감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날은 안 썼군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뭐 인하 기대 아니면 인하 베팅 뭐 이런 걸로 해석하는 게 낫지 않나 시장이 이렇게 바라보는. 네, 그래서 좀 이것이 뭐 향후 전망을 한다 하는 그런 확대 해석은 경계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시황을 본 다음에 한 2번 정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때마다 이제 확률이 진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확률이 엄청 급격히 바뀌죠, 이게. 그래서 아마 이거를 기반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냈다가 다음날 일어나면은 이게 뭐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지표입니다.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가는 거죠, 뭐. 자, 그 다음 이번 주 월요일 시황에서는 이때는 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네요. 어찌 보면은 이제 이번 주 내내 그 장중에 너무 변동성이 컸어요. 지난달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 빠지는 날, 오르는 날 이렇게 했다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가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그런 변동성이 너무 심한 이제 주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캐나다에 대한 관세 그런 노이즈를 만든 이후에 어찌 보면 파월 의장이 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좀 시장의 센티를 완화시켰다, 좀 낙관을 좀 부각시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파월 의장이 그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들이 혹시 뭔가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채원 씨 저한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파월 의장님이 이 친구가 아니니까. 그쵸, 네네. 파월 의장님이 이제 서베이 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려를 표했다. 근데 경기에 대해서는 뭐 자신감을 표시했다. 저한테 이게 뭐 어떤 뜻이냐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베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내러티브나 노이즈에 따른 좀 불확실성을 많이 반영을 하니까 특히나 파월 같이 이제 파월 연준 의장님 같이 좀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그런 기관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변동성이 큰 서베이 지표를 기반으로 정책 판단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지표가 아직까지는 견고하다. 특히나 연준이 좀 보는 뭐 고용 지표나 비농업 고용이나 아니면 PCE 같은 그런 물가 소비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관세에 대한 영향력을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준과 같은 기관이 단순 노이즈나 서베이 지표로 움직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그리고 실물 데이터 상으로는 아직 견고하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약간 확실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확실한 판단을 할 때에는 실물 지표를 아무래도 이제 확인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TV에 뭐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고 뭐 계란 가격이 폭등을 하고 이러면은 레스토랑 가서 계란 관련된 메뉴를 시킬 때 좀 조심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불확실성을 미리 본다라는 측면에서 서베이 지표가 유용하긴 한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아직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어찌 보면 추측인 거죠. 그리고 현재의 이런 내러티브랑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불확실성이 실제로 실물 지표로 이어진다면 선행성이 있는 거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실물 지표 단에서는 크게 나오진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계속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소프트 데이터랑 하드 데이터를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지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그죠. 어제도 밤 11시까지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직까지는 좀 이제 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이러고 갑자기 자리 뜨시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전혀 아니죠. 지속 가능한 우리 오프 더 마켓 되면 좋겠어요. 그럼요. 이제 2회차라서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11일,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 아침 분위기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요. 엄청 이제 술렁술렁였잖아요.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하락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는 혹시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시황에서 쓴 이유가 6개 정도 썼는데 왜 떨어졌냐. 그쵸. 이거 사실 뭐 기자분들도 그렇고 많이 연락이 오셨어요. 이게 관련돼가지고. 왜냐면 이게 사실 트럼프가 경기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이날 했거든요. 이제 어찌 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뭐 용인하겠다. 제목에도 나와 있죠. 침체를 용인하겠다라는 말을 한 건 아니고 이제 그거를 시사하는 듯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따른 침체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사실 이날 제가 쓴 이유로는 되게 다양하겠죠. 테슬라도 이제 급락을 하기도 했고 정부 셧다운 우려도 이제 3월 15일까지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감이 있고 또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재원 씨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추세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CTA라고 추세 트레이딩에 대한 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면은 기술적 지표가 꺾이면은 거기에 따른 매도세도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은 좀 침체에 대한 공포 심리가 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이날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아침부터 제가 너무 슬펐던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약간 미리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혼자 뭐 이제 질문도 비슷하게 이제 하실 게 있지 않나요?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봤다가 유틸리티랑 에너지는 이제 이날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안 샀을까라는 후회를 했는데 이거는 왜 상승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죠. 유틸리티랑 에너지를 왜 안 샀을까라는 고민하려면은 얘가 왜 올랐을까부터 그쵸. 알긴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좀 사실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서 제일 먼저 다치는 것들은 성장주들이겠죠. 아무래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시장에. 근데 이제 유틸리티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걸 사도 기본적으로 확 보장되는 수익률이 있는 거거든요. 그 S&P 지수 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평균적으로 1.2에서 1.4% 정도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유틸리티 같은 경우가 3%, 섹터 전체로 봤었을 때 개별로 봤을 때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에너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3.4% 정도가 이제 평균적인데 그 이유가 뭐 쉐브론 같은 뭐 화석연료 기업들이 어찌 보면은 사회 환원 성격으로도 이제 배당을 하기도 하고 되게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당주들에 대한 어찌 보면은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가 아닌가. 왜냐면 주식이 떨어졌으니까 좀 어찌 보면 수익률 낼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찾기 위한 움직임 보면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뭐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가 원래 경기 방어주였잖아요. 근데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인 이유는 경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살 거다 이런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최근에 본 이슈는 그 월마트나 아니면 타겟 같은 그런 리테일러들이 중국 기업들, 중국 공급업체들과의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관세를 매길 거니까 이제 새롭게 가격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도 원래는 좀 높은 배당 수익률 플러스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우려감 또 내지는 최근에 상승했던 것에 대한 되돌림 최근 많이 올랐어요. 필수 소비재가 아까 말했던 이유 때문에 네, 그러한 되돌림도 좀 있지 않나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도 대표적인 배당주 아닌가요? 금융도 그러니까 이게 뭐 배당주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은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은 예외인 것 같긴 한데 어찌 보면 실적이 안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와주는 기업들을 찾는 거죠. 네, 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렇게 여기 제가 여기 쓴 것 중에서 그 이유 5번째 이유 있죠. 이제 크레딧 리스크 부각과 함께 올라오는 하이드 스프레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 금융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이슈가 발생하면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금융 RA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크레딧 경기 침체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은 이러한 신용에 대한 이슈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SBB 사태도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전한 대로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이날 아마 채원 씨가 물었던 게 그 GE 번호반을 왜 빠졌냐 이랬던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있는 거 맞죠, 그게? 아닙니다. 저한테 아니 유틸리티는 오르는데 왜 GE 번호가 왜 떨어졌냐고 그러셔가지고 단순한 궁금증. 제가 이제 궁금증이었어요. 유틸리티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GE 번호바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또 매크로 외로 이제 저도 관심 되게 많은 종목이에요. 이게 원래는 G라는 하나 회사에 있었던 종목인데 이제 분할을 해서 뭐 G 보노바, G 에어로스페이스, G 헬스케어 이렇게 세 개 쪼개졌잖아요. G 보노바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가지고 나온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유명했던 거는 이 G 보노바가 풍력 관련된 기술이 되게 뛰어나다. 풍력 터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하락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런 재생에너지 익스포저가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을 거다라고 해서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GE 버너바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GE 버너바는 그런 풍력 터빈 말고도 가스 터빈도 잘하거든요. 얘네가 가스 터빈에서 세계 1위 기업일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트럼프 정책과 이게 조합이 좀 맞는 기업이지 않나 볼 수도 있기도 하고 이런 우려를 이용해서 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 않겠나 라고 한번
너무 이렇게 가족 있으신 것 같으니까는 너무 공포 심리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그런 분 한번 찾아봐 보세요. 네. 펀더를 좀 더 생각해보는 G 거. 모노바는 그렇죠. 단순하게 재생에너지 테마를 묶기에는 너무 넓은 에너지의 그런 노출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만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변압기 때문에 처음에 관심을 가진 기업이어가지고. 아 맞아요. 거기서 그게 사업 매출의 20% 정도 되나요, 그게?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전략이다 보니까 기업 분석팀인 채원 씨한테 한번 의뢰를 맡겨보는 걸로. 다음에 준비해 오실 건가요, 혹시? 아, 이거 숙제가 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베이지북과 G 모노바 한번 공부해 오시는 걸로 한번. 네. 아,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본격 숙제 이제 홈워크 방송으로 이제 한번. 네. 공부 지향 방송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시장 이렇게 한번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 네, 오늘 한번. 시장도 역시나 하락했던 모습이었죠. 오늘 장중 차트를 한번 보셨나요, 혹시? 아니, 한번. 안 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면 되게 출렁이는 모습이 되게 뭐랄까 이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중에 보합권이었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되게 변동성이 컸었었는데 제목단에서도 이제 노이즈에 따른 변동성이 우위에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뭐 전 거래일에 급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되돌림 플러스 뭐 졸트 보고서를 반영하면서 좀 보합권에 유지하는 모습 보였다가 트럼프가 캐나다에 대한 어찌 보면 보복 관세를 언급했었죠. 이날 트위터에서 오늘이죠. 그랬다가 또 안 한다 했다가 왜냐면 이제 캐나다 쪽에서 이제 미국향으로 이제 보내는 전기에 대한 할증을 이제 철회를 했으니까는 이제 백악관도 이에 맞춰가지고 아마 우리도 이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장 또 같이 출렁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특히 저가 가장 궁금한 건데 이렇게 높은 변동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걸까요?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트럼프 관세 전략을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을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대응까지는 아니지만은 관세에 따른 변동성에 대한 리액션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관세로 이제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이유를 보면은 아까 실물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뭐 관세를 부과함에 따른 영향이 나온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관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가에 대한 우려나 아니면은 이런 관세 부과가 기업단의 비용으로 작용을 하면서 기업 실적이 다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사실 그러니까 X에다가 이제 우리 안 할게, 우리 관세 매길게 이러면은 출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다가는 다 지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떨어지는 주식을 담았다가 다시 오르면 좋겠지만은 이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리액션을 하기보다는 좀 실물 데이터나 또는 기업 실적을 좀 참고하면서 마침 보니까는 이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발표하는 시점이 4월 초잖아요. 그때부터 또 미국 실적이 또 시작되거든요. 금융주부터 시작하죠. 아마 그때부터 바빠지시겠지만은 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실적과 실물 데이터를 좀 집중하면서 전반적인 노이즈보다는 시장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가 더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역시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서 그렇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도 이렇게 제목에 보면 다 노이즈가 적어놨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제가 시황에다 쓴 제목들을 쫙 읽어보는데 이번 주는 하나밖에 없긴 한데 읽어보는데 제목에 제가 노이즈를 많이 쳤거든요. 트럼프 관련 노이즈, 뭐 트럼프 관련 노이즈라 쓰는데 노이즈라 말씀드린 이유는 노이즈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시끄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물론 점점 변동성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은 올랐다 떨어졌다가 반복하고 있는 거고 이게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러한 영향이 반영된 실적 향후에 나오든 또는 이제 다음 주엔 FOMC도 있잖아요. 그러한 정책 결정자들의 판단 이런 또는 실물 데이터의 변화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이즈보다는 이제 확실한 지표나 숫자나 이런 거를 보고 역시 판단을 그렇죠. 해야 되는 예.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채원 씨도 이제 그 데이터를 구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죠? 그럼요. 저번에 어제 열심히 공부하시던데 알려주셨으니까. 이거 한번 보여주시는 거 어떠세요? 이거 채원 씨가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데 네, 이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신데 네,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오프 더 마켓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한 주간의 시황을 설명을 잘 해주신 거를 잘 점점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 거 맞으시죠? 여기까지 한 주간의 시황을 잘 찾아봤습니다. 아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사실 오프닝 멘트는 좀 준비해 봤는데 물론 절었지만은 아직 네 저희 클로징 멘트도 이제 한번 열심히 준비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다음 주에는 네. 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보는 걸로. 여기까지 이제 한 주간의 좀 힌트를 찾아봤고 다음 주도 좀 저희 높은 수익률을 향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또 다음 주도 좋은 질문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네. 좋은 답변 감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오프 더 마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